Cause I'm in danger. Please excuse my bad behavior. I'm going crazy, I'm on my mind. I'm gonna keep on going all night. And when the club's closing, I'm screaming, give me more. No, not leaving yet. Don't escort me to the door. Take more shots, come and show me what you got, babe. Let's do whatever we pleasure. I'm on my worst behavior tonight, and I'm gonna do whatever ever I like. 안녕하세요, 서오토벌입니다. 오늘은 BMW의 6GT 차량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화성 거주하고 있는 6GT 차주 28살 장창현이라고 합니다. 출발하시면서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BMW 6GT 630i 월드 프리미어 에디션이라는 차량이고요. 3000cc 6기통 가솔린 모델입니다. 258마력에 40.8토크를 자랑하고 있고요. 네. 뭐 사실 자랑이라고 하긴 좀 네. 그렇지만 그 정도 출력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20년 12월 29일 날 출고받아가지고 한 달 조금 넘게 주행 중이고 3,100km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6GT에 대한 정보 많이 주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차량 금액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월드 프리미어 에디션 차량이라 할인이 전혀 없어서 차량가만 9,690만원에 등취세까지 해가지고 토탈 1억 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출고하셨나요? 제가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목돈 나가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2천만원 보증금 넣고 60개월 할부해가지고 달에 한 15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잔존이 잡혀있는 차량인가요? 네, 잔존이 3,8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아, 그럼 나중에 이제 인수가로 네, 맞습니다. 지불하시면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종 월 유지비 얼마씩 사용하고 계신가요? 신차다 보니까 뭐 다른 유지비는 나가는 게 없고 기름값 정도 나가고 있는데 제가 좀 운행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기름값은 한 달에 한 50만원 좀 넘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리스료하고 기름값에서 200만원 좀 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연비가 어떻게 나오나요, 이 차량? 공인연비가 복합 9.4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저나 와이프나 이제 같이 타는 차량이라서 같이 타도 3,100km 운행하는 동안 연비 주행을 해도 9km를 넘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공인연비보단 연비가 안 나온다. 저번에 5시리즈 출연하신 분도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저도 봤습니다. 네. 근데 그게 요즘 BMW 차가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인연비보다 원래 좀 잘 나온다고 소문이 나 있었는데 맞아요. 요즘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차님 살짝 운전하시는 거 봐도 네. 뭐 이렇게 급브레이크 하시고 급출발하시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브레이크를 많이 밟는 스타일이 아닌데도 네.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연비는 그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은 고속에서 연비는 어느 정도 보면 될까요? 고속에서 달리면 이제 9km에서 10km 그것도 항속 주행을 했을 시 그러고 조금 밟으면 아무래도 9km 초반 이렇게 중반에 그래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덩치가 있어서 그런가 네.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비는 공인연비보다는 좀 떨어진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량 에디션 차량이라고 하셨잖아요. 일반 모델과 어떤 차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모델 같은 경우 하만 카돈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에디션 모델은 바우앤 윌킨스가 들어가고 있고 뒷좌석에 선바이저 들어가고 소프트 클로징이 들어갑니다. 20인치 휠이 들어가고 원래는 19인치로 나오거든요. 네. 소프트 클로징 같은 경우는 요번에 옵션 강화가 되면서 3개월 만에 요 630i에 들어간 부분이지만 제가 출고할 당시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바로 생기더라고요. 네. 이건 단점에서 그럼 디테일하게 네.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장점부터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GT카는 장점 첫 번째로 다들 꼽으시는 게 넓은 거주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차 길이 자체가 5,090mm에 휠 베이스가 3,070mm 정도 나오거든요. 뒷좌석에 이제 아이들이 타던 성인이 타던 레그룸이 굉장히 널널하다. 그걸 일단 첫 번째 장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어떤 거 있을까요? 트렁크 크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트렁크가 이게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600리터를 기본으로 자랑을 하고 있고 뒷좌석 폴딩 시 1800리터까지 나와요. 유행하는 차박이라든지 골프백이라든지 스키모라든지 요즘 네네. 겨울이니까 그런 거 무리 없이 싣고 다닐 수 있어서 그것도 두 번째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까지 나왔습니다. 네. 또 세 번째 장점 어떤 거 있을까요? 1억 미만의 차에서 이 정도 크기에서 6기통 실키6 엔진, BMW의 그 엔진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게 또 세 번째 장점인 것 같아요. 640i도 6기통이 똑같은 엔진이 들어가지만 그건 이제 마력수가 340마력에 토크도 좀 더 높은데 630i 모델은 그것보단 좀 떨어지더라도 전혀 부족함 없이 이 부드러운 느낌, 실키6 이거를 그대로 다
다 느껴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장점을 지금 술술 말씀해주고 네,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하차감이라고 뽑고 싶은데 페라리나 뭐 포르쉐 이런 차들의 하차감이랑 다르게 아이들을 뒤에서 태우고 내릴 때 굉장히 이제 아빠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차잖아요. 오셔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시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프로모션이 어떻게 됐냐, 대기 시간이 얼마나 되냐, 부럽게 쳐다보시는 그 눈빛들도 좀 느낄 수가 있고 생각지 않은 하차감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들에게. 예, 맞습니다. 아버지들에게. 그러면은 뒤에 자녀들이 없었다. 뒤에 자녀가 없으면 또 그거 단점으로도 들어가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저는 나이가 어리지만 네. 자녀가 2명이나 있거든요. 자녀들을 데리고 다닐 땐 괜찮은데 없을 때는 거래처를 가더라도 너가 이제 혼자 있는데 무슨 그렇게 큰 차가 필요하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어디 그냥 처음 가는 데를 혼자서 갔을 때는 네. 내가 부모님 차를 타고 왔나 이런 시선을 많이 받습니다. 자녀들이 꼭 뒤에 있어야지만 예, 하차감을 느낄 수 있군요. 예. 그러면 또 이어서 장점 이야기 어떤 거 있을까요? 온 가족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차다. 왜냐면은 이제 아빠로서도 엄마로서도 자녀로서도 다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빠로서는 이렇게 넓은 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6기통 주행 성능이라던가 제 차는 에디션이라서 바우엠 윌킨스가 들어가 있지만 네. 하만 카돈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좋죠. 뭐 노래 빵빵하게 들으면서 주행 질감까지 이렇게 좋은 거를 느낄 수가 있으니까 아빠한테도 좋고 어디 장거리를 가더라도 이 나파 가죽 시트다 보니까 와이프 입장에서도 편안하게 또 지루하지 않게 가거든요. 뒷좌석에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이 또 뒤에 타기만 하면은 원래는 뭐 뭘 보여줘야만 잠들고 아니면 뭐 찡찡거리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뒤에만 타면 잠들어요. 아이들이 예, 그래서 장거리를 갈 때 굉장히 편안합니다. 에어소스가 한몫하네요. 예, 네. 뒷좌석만이라도 그 네. 에어서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게 부모님들은 뒤에서 아이들이 자기를 바라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어떤 장점 있나요? 요 차의 장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에디션 모델에 들어간 버니나 그레이 색상이 BMW에서 또 굉장히 잘 뽑거든요. 해를 받으면 약간 보랏빛 색도 나면서 요 차를 보시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호불호가 뭐 많이 갈린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주변에서 호밖에 못 본 것 같습니다. BMW의 버니나 그레이 색상도 네.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뽑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프레임리스 도어가 들어가요. 창문을 열고 닫을 때 그런 부분에서 또 하차감을 느낄 수가 있고 외관 쪽으로도 굉장히 보기가 좋고 근데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니라서 네. 소음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창 자체를 두꺼운 거를 쓰기 때문에 뭐 풍절음이라던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걱정하시는 만큼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중접합은 아니더라도 조용하다. 그러면 또 어떤 장점이 있나요? 장점을 굉장히 많이 생각했는데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공식 마력이나 토크상으로는 258마력의 40.8토크지만 그 이상의 느낌을 내는 주행 성능 그거를 뽑고 싶습니다. 300마력 이상의 차들이랑 비교하면 물론 약간은 좀 그렇지만 그거에 전혀 뒤지지 않는 일반 공도에서는 얼마든지 즐겁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마력과 토크를 느낄 수 있습니다. GT카라도 BM이 만들면 BMW다? 맞습니다. 코너링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큰 등치에 비해서 빠져나가는 것도 굉장히 빠르고 장점 아닌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편안하다 보니까 이 시속이 얼만큼 올라가는지 모르고 조금만 밟았을 뿐인데 150, 160 이렇게 되고 그런 장점 아닌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BMW의 대표적인 장점이 나왔네요. 장점을 5개만 정했는데 말씀하시다 보니까 계속 나오시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좋은 차량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차량이 가족을 위한 차이기도 하지만 의전 차량으로도 사실 크게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뒤에 이제 중요한 손님을 태울 때라던가 부모님을 태울 때라든지 뒷좌석이 레그룸도 굉장히 넓고 편안한 승차감을 자랑하다 보니까 뒤에 타신 분들이 하나같이 다 편하다고 편하고 너무 좋다 진짜 의전 차량을 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장점으로 또 뽑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있을까요? 또 하나 뽑으면은 네. 너무 장점만 오, 얘기한다 계속 나오네요. 네, 끊임없이 네. 또 장점이라고 치면은 이게 사실 차값이 싼 차가 아니에요. 1억 언더라고 하지만 거의 1억에 가까운 차고 가격에 비해서 전혀 그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아깝지가 않은 차. 비싼 돈 주고 사서 돈값을 잘 못한다. 돈이 조금 아까웠다. 이런 차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 돈을 좀 더 지불하더라도 살 의향이 있게 만드는 차. 그거를 또 장점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그러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차량이 1억 3천이었다. 사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또 7시리즈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네. 애매하고 그럼 1억 1천이다. 1억 1000까지는 제가 구매 의향이 있습니다. 1억 1천까지는 괜찮다. 네. 그 정도다? 예, 그 정도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 1억 2천. 1억 2천은 그것도 7시리즈로 프로모션이 세기 때문에 네. 그 정도 가격이면 7시리즈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장점 있을까요? 너무 많이 뽑으면
거는 구독자분들한테 욕먹지 네. 않을까요? 일단은 말씀해주세요. 디자인이 또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제 GT카라 그래가지고 OGT 시절에는 뒤에가 굉장히 멧돼지 같고 디자인이 너무 불호라서 사기가 좀 꺼려진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17년에 이제 6GT로 올라오면서 굉장히 옆라인 쿠페형으로 깎이면서 날렵해졌거든요. 네. 굳이 뭐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젊은 층이 타더라도 굉장히 날렵한 라인과 취미 생활을 하더라도 취미 용품이라던가 널찍하게 실을 수 있고 외관적으로 봐도 이제는 전혀 뭐 손색이 없는 차라고 뽑고 싶습니다. 스포일러까지 올라오죠. 예, 시속 110km 이상이 되면 또 스포일러가 착 올라오거든요. 뒤에 이제 차들이 좀 쫓아오다 보면은 110km까지 안 달려도 되는데 날개 펴지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괜히 110 맞춰가지고 이제 네. 달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아마 6GT 타신 분들 다 똑같을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단점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차 크기에 비해서 사이드미러가 굉장히 작아요. 국산 차들만 보더라도 이 정도 돈 가격대 차량을 보면은 사이드미러도 굉장히 널찍널찍하고 시인성도 좋고 한데 차 크기에 비해서 약간 너무 사이드미러가 조잡한 게 아닌가. 그러네요. 네, 너무 작더라고요. 차 크기에 비해서 보기도 살짝 불편하고 시인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덩치가 네. 더 크니까 더 작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치 5살짜리 아이한테 100일 지난 베네 쪽으로 입혀놓은 것 마냥 굉장히 네. 사이드미러가 덩치에 안 맞게 작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말고 또 어떤 단점이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탔을 때 하차감, 아무래도 제가 젊지만 자녀가 2명이 있어요. 아이들을 같이 동행하고 탈 때는 괜찮은데 혼자 타고 어디 내리면은 부모님 차를 타고 왔는지 막 네. 그런 시선으로도 많이 보시고 거래처를 가더라도 제가 결혼한 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차가 예쁘네 뭐 이런 얘기보다는 네. 혼자 타는데 뭐 이렇게 큰 차를 샀냐 이런 시선들, 단점 아닌 단점이고 또 장점 아닌 장점이고 또 그런 네.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저는 에디션 모델로 뽑아가지고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지만 일반 모델 같은 경우 3개월 만에 옵션 강화가 됐어요. 원래 소프트 클로징이 안 들어갔었는데 630i, 620d 뭐 이런 모델들에 지금 소프트 클로징이 다 들어가서 나오고 있고 불과 한 3달 만에 640i에는 레이저 라이트가 원래는 안 들어갔는데 이제는 들어가서 나오더라고요. 그게 또 굉장한 단점 아닌가. 그리고 540i에는 또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것도 프로모션 받으면 어떻게 보면 이 차량 640i보다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차인데 640i도 굉장히 프리미엄급 모델인데 거기엔 레이저 라이트를 이제서야 옵션 강화로 넣어주고 기존에 안 들어갔던 것도 참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이거는 BMW의 단점이네요. 예, 맞습니다. 너무 빨리 옵션 강화 모델을 내버려가지고 기존에 산 고객분들만 괜히 배가 아파지는 게 아닌가. 그쵸. 항상 정책 문제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BMW는. 이번에 또 특히 빨리 낸 것 같더라고요. 네, 기존에 구매하신 소비자분들 정말 화날 일이거든요. 이거는 BMW가 빨리 정책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뚝심 있게 예.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장점을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단점을 생각을 굉장히 오래 하고 왔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단점 외에는 단점이 잘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6GT 타시는 분들은 다들 느끼실 거예요. 타면 탈수록 이제 좀 만족스러운 차고 단점을 뽑으라 그러면 한참 생각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차거든요. 많은 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단점을 또 뽑기가 조금 힘들다. 이걸 또 단점으로 뽑고 싶습니다. 단점을 뽑기가 힘든 게 단점이다. 네,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차량이길래 그러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돈값하는 차량이다. 왜 6GT였나요? 비교 대상에 있었던 차량 어떤 거 있으셨나요? 사실상 제가 처음부터 6GT를 뽑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왜 그러냐면은 SUV를 그동안 계속 타왔었어요. 그래서 세단 중에서 거주성도 굉장히 좋고 차도 조금 크고 주행 성능도 좋은 차가 뭐가 있지 생각을 해보니까 6GT밖에 대안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네. 크로스오버 차량이라고 대안이 없는 차예요. 경쟁 차종이. 그렇긴 하죠. 네, 이 차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게 다른 차가 생각이 안 난다. 이 차로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은 이 차로 그냥 붙여가지고 바로 출시까지 이어지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SUV를 타셨잖아요. SUV를 타시다가 이 차량을 타면은 그래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없나요, 전혀? 제가 이 차량 말고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을 타고 있었는데 트렁크가 이것보다도 훨씬 좁아요. 뒷좌석도 좀 좁고 오히려 넘어오면서 좀 운전하는데 시야라던가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만 거주성, 트렁크 용량 이런 거는 오히려 더 좋아졌기 때문에 넘어와서 안 좋다 이런 거는 없고 사실 네. 넘어와서 너무 행복하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내도 좋아하고 저도 이제 주행하면
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밟아주면 너무 행복하고 그런 장점들의 좀 약간 집합체가 아닌가. 역시나 6GT의 칭찬으로 넘어갔어요. 예, 맞습니다. 이 차량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구매하시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다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크기가 커가지고 주차할 때 조금 불편하기는 해요. 저도 와이프 선물로 사실 이 차를 사줬는데 주차를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차량이 크니 시승을 한 번씩 해보시고 사시는 것도 중요하고, 이 차량이 보통 아빠들의 차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혼자서 이제 타시기에도 많은 짐도 실을 수 있고 굉장히 또 멋스럽게 탈 수 있는 차기 때문에 좀 비싼 가격을 제외하면은 타시면 후회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요번에 또 옵션 강화 모델이 됐잖아요. 굳이 뭐 소프트 클로징을 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게 옵션 강화가 안 들어간 모델은 더 프로모션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차들 골라서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구매하실 때 또 참고하셔야 될 게, 이 차량은 그리고 프로모션이 굉장히 안 들어가는 차 중에 하나예요. 여기저기 비교하시는 것보다는 시승을 하실 만한 곳이 있으면 시승을 먼저 해보시고 빠르게 먼저 이제 예약을 하는 게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고가 굉장히 늦게 되거든요. 대기가 너무 길어요. 마음을 그냥 굳히셨으면 시승을 하시고 대기부터 거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어느 정도 걸리나요, 대기가? 저 같은 경우도 원래는 11월 달에 예약을 해놨다가 그 당시에도 몇 달 걸린다 그래가지고 에디션 차량은 빨리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네. 당장 에디션 차량으로 받은 거죠. 보통 요즘 한 3, 4개월 이상은 무조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 4개월. 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주행 성능도 좋고 트렁크 적재 용량도 좀 넓고 뒷자리 거주성까지 챙기고 싶다. 근데 가격은 1억이 안 넘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종을 찾고 계신다면은 이 차종을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트렁크에 외건이라던가 네. 유모차라던가 이제 애들 캐리어라던가 이런 거 다 실어봐도 공간이 널널하거든요. 나는 SUV가 싫고 세단이 좋은데 트렁크까지 컸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 이 차량에 대해서 너무 또 장점만 늘어놓은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뭐 제 영업사원 아니야?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는데 영업사원 전혀 아니고 저도 그냥 자녀들 키우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장점만 말한 게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게 장점만 말하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얼마나 타보고 좋았으면은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낫나요? 이 차량이 낫나요? 저는 당연히 이 차량이 만족도는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서호토반은 또 다음번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호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